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대표 방정혜사입니다. 제 398강을 오늘 할 건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에 대한 전액 증여하고 전세금이나 차입금을 낀 부담부 증여할 때 각종 세금 부과의 대상 금액,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이게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도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한 친구로부터 경제학 박사기도 한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 좋은 부서 때문에 조그만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순증여 금액이냐,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취득세를 내느냐, 또 나머지 전세금 낀 금액은 그냥 아무것도 과세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이 현실 경제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한번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 안세재행전을 2011년 2월 10일 이번 주에 표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A4를 뽑아놨고요. 저번 주에 강의한 연마정산은 우리 이제 안세재행전은 월간지에 잘 들어가 있는 18페이지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마정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42페이지부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월간 세계경은 저널, 우리 안세에서 매월 월간지로 나오면 2호로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게 무슨 쟁점이냐? 첫째, 이제 우리가 개념 구분할 때 부동산 전액에 대해서 이제 상속, 증여, 양도, 취득거래가 있고, 이제 차익거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갭투자라고 그러죠. 취득자금은 이제 전액할 때, 현금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을 이 부동산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사게 되는데, 만약에 차입금이나 전세금이 껴 있으면 그 전체 금액 중에서 차입금이나 전세금 뺀 나머지 요 차익만 주고 사는 것이, 요게 바로 갭 투자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됐다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진짜 갚느냐를 이제 배우겠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어쨌든 취득세 과세할 때는 취득가액 자체가 이거를 전체를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일 때도 설사 차입금이나 전세금을 껴서 자기가 돈을 요만큼밖에 조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는 것이다, 얘기죠. 차익만 내는 게 아니다. 근데 차익만 내는 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아주 이런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취득세 세율은 이제 부동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일 경우는 이제 2주택일 때 한 채를 잘라내서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12%가 되는 것이고, 상속은 2.8%, 일반 취득은 1%부터 3%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고, 2주택은 이제 8% 이렇게 돼 있고, 주택이 아닌 이제 일반 부동산 4%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전세금이나 차입금을 끼고 취득할 때도 세율은 똑같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한 12%, 2.8%, 3%, 8% 이렇게 되는 것이다. 차입금 전세금을 빼지 않는다. 설사 돈은 갭 투자로 부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증여세를 할 때는 이제 전체 금액을 증여할 때 이게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데, 차입금이나 전세금을 낀 부담부 증여할 때는 이 차익만 증여세를 내고, 이 차입금과 전세금 해당액은 이제 부모가 차입금을 빌려서 가졌고 전세금을 가졌고 하는 것을 자녀한테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유상양도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상양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도세를 내는 것이고, 양도세 과세 표준은 이제 차익 1억 원 초과부터 35% 내지 38%를 적용하고, 차입금과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증여니까, 증여세는 이제 전체 증여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억까지에 대해서 10%, 1억 초과부터 5억까지는 20%, 5억부터 10억까지는 30%, 10억부터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이제 50%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 차입금과 전세금 뺀 나머지 금액도 똑같이 적용받지만, 이걸 많이 빼버리면은 훨씬 증여세는 줄어들고, 양도세는 또 자른 금액에 대해서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어떤 차익이 크게 나오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요거는 증여세를 내고, 또 요것도 내려가서 양도세를 내니까 낮은 세율을 주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부담부 징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의 양도세, 하나의 증여세가 아니고 자르는 거에 대한 낮은 세율의 증여세하고 양도세니까 더 금액의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다음 이 재산이 상속이 됐을 때는 총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차입금을 뺀 나머지 순상속 재산만 상속세 과세를 대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전체 금액을 이런 차입금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상속할 때는 전체 금액이 상속 재산이 되고 이것이 껴 있을 때는 부분만 상속 재산이 된다. 그럼 이건 뭐냐? 나중에 이제 자녀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세금이나 차입금이 총 그 상속 재산보다 클 때는 상속 포기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까 증여세에서는 이제 이 과표를 뺀 나머짐에 대해서 이걸 양도세를 받는데 상속의 경우는 임의적 거래의 채무 전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양도세 같은 개념은 없고 그냥 순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입금이나 전세금을 낀 재산의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가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이것은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역시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떤 분이 이 부동산 양도했을 때는 양도할 때 이 차입금이나 전세금을 끼고 양도하던 전액을 현금 양도하던 간에 양도세 과세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뺀 나머지 차익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이거 금액을 빼거나 감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총 양도가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취득부터 상속, 증여, 양도까지 모든 과세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대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만 그 차익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 증여세를 내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렇게 한다. 상속세일 때는 물론 이제 빼는데 별도 과세하지는 않는다. 뺀 금액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의 대표 박용영이었습니다. 네.